방송 집콕 프로젝트, 저는 여러분의 집콕요정 하경입니다. 자, 여러분, 저희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재미있고 유익한 경제 이야기 홍익기 교수님과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교수님, 오늘은 저희가 지금까지 계속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것이 변화해왔다, 이런 이야기를 나눠봤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아마 많은 분들이 가장 집중하고 또 주목하실 이야기입니다. 투자. 예. 저희 또 투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2008년 경제 위기보다 달러가 더 많이 풀린 요즘이죠. 근데 이와 함께 출렁이는 세계 경제 시장에 맞춰서 저희가 또 주식 시장과 부동산 시장에도 아주 난리가 났죠. 그렇다면 현금의 가치가 하락하는 인플레이션, 저희 계속 얘기해 왔잖아요. 이게 왔다고 봐도 무방할까요? 사실은 이렇게 돈이 많이 풀리면 인플레이션은 오는 게 순리입니다. 그런데 그간은 디플레이션이다, 인플레이션이다 라고 해서 서로 얘기가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객관적인 팩트들을 말씀드릴 테니까 판단은 그 독자 여러분들 스스로가 해보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연준의 예전의 물가관리 목표는 근원 인플레이션이 2%에 도달하면 통화 관리를 통해서 유동성 관리를 해야 됩니다. 즉 그 얘기는 기존의 양적 완화의 규모를 줄이든가 이거를 테이퍼링이라고 하는데 테이퍼링을 하든가 그 다음에는 테이퍼링이 끝나고 나면은 금리를 통해서 즉 금리 인상을 통해서 시중의 유동성의 양을 줄여야 돼요. 그런데 지금은 어떤 상태에 와 있냐면 우선 지난달 소비자 물가 지수가 전년 대비 5.4%까지 늘었어요. 그럼 보통 소비자 물가 지수는 옛날에는 3%를 넘어가면은 안 된다고 했던 것들입니다. 근데 이게 5.4%까지 늘었고, 그다음에 생산자 물가 지수는 이거보다 더 늘어서 미국 같은 경우 7.8%까지 늘었습니다. 그다음에 수입 물가 지수라는 게 있는데, 네. 즉 미국 같은 나라는 이제는 자체에서 제조하는 상품보다는 바깥에서 수입해 오는 물건이 훨씬 많아요. 그래서 수입 물가 지수가 굉장히 중요한데, 네. 수입 물가 지수는 지난달에 자그마치 10%까지 올랐어요. 이게 2, 3년 전만 해도 오르기는커녕 이게 마이너스로 내려갔었어요. 뭐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해서 그때는 정말 디플레이션을 많이 걱정했어요. 물가가 점점 싸지는구나. 그 싸지는 게 디플레이션이에요. 네. 비싸지는 게 인플레이션이고. 그런데 이 수입 물가가 10%까지 올랐다는 거는 사실은 이게 사실은 예산 일이 아닌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우리 젊은이들이 염두에 둬야 될 건 인플레이션에 들어가진 않지만 자산 가격은 정말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지난해 같은 경우 미국의 부동산 가격이 평균 23%가 올랐어요. 주식시장은 더 올라서 S&P 500 같은 경우가 29%가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것도 엄격히 보면 이것도 인플레이션이에요. 돈이 많이 풀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소비자 물가지수나 근원 인플레이션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생산자 물가지수, 수입 물가지수, 그 다음에는 자산 가격이 어느 정도 올랐는지를 해야지. 그러니까 사실 보통 인플레이션이 한 2, 3% 올라서 내봉급이 2, 3% 올랐다고 생활 수준을 쫓아가는 게 아니라 부동산이나 이런 거는 훨씬 많이 올랐기 때문에 맞아요. 근본적으로 이런 걸 두루두루 잘 살펴야지 전체적인 인플레이션에 대한 어떠한 개념을 잡을 수 있습니다. 새로운 뭔가 시각에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유익한 정보를 얻은 것 같아요. 근데 10년마다 투자의 패러다임이 저는 바뀌고 있다고 들었는데, 그렇다면 지금 교수님이 이야기해 주신 거를 바탕으로 생각을 해볼 때는 현금을 보유하는 것보다는 뭔가 금이나 부동산에 투자하는 게 좋을까요? 예, 그거는 이제 제 얘기를 하는 것보다는 세계 최대의 헤지 펀드를 운영하고 있는 레이 달리오의 얘기를 해주겠습니다. 레이 달리오는 지금 어떻게 얘기하냐면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현금을 갖고 있는 거는 쓰레기다라고 그 사람은 단언을 합니다. 대신 여러 곳에 분산 투자를 해놓으라고 그 양반은 강력히 추천을 해요. 그러면 그 여러 군데 분산 투자를 하는 게 뭔지 궁금하시죠? 네. 네. 우선 그 양반이 추천하는 건 한 4가지 정도 되는데, 하나가 꽤 많네요. 국채도 위험한데 국채 중에서 물가 연동 국채에 투자해라. 즉 물가 연동 국채라는 건 인플레이션에 비례해서 원금의 크기나 이자의 크기가 같이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물가 연동 국채를 사고, 또 하나는 달러의 대체 자산이라고 불릴 수 있는 금, 은, 비트코인 잘 선택해서 하나 사라.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렇게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상품 가격은 오르게 돼 있어요. 근데 상품 중에서도 원자재에 주목해서 원자재에 투자를 해라. 그 분산 투자를 얘기하는 건 주식은 기본으로 들어가 있고, 네. 지금처럼 물가 연동 국채, 대체 자산인 금이나 비트코인, 그다음에 상품 중에서는 원자재, 이렇게 해서 최소한도 이렇게 4군데다 고루고루 분산 투자를 해놓으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투자가 어떻게 보면은 좀 안정적인 삶을 위해서, 내 미래를 위해서 하는 건데, 이렇게 불안한 시기에 투자를 한다는 건 약간 큰 도전을 하는 느낌이 들 것 같아요. 그러면 이럴 때는 어떻게 투자하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일까요? 아마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투자의 현인들이 몇 가지 가르쳐 준 게 있어요. 그걸 한번 들어보죠. 뭘까요? 여러분 집중하세요. 그게 뭐냐면, 우선 헤지 펀드를 창시했던 그 윌슨 같은 양반은 어떠한 변동성 상황에서도 항상 이득을 볼 수 있는 리스크 헤지드 펀드라는 걸 만들었어요. 그게 줄임말이 헤지 펀드거든, 사실. 즉 어떠한 위험도 해칭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라는 게, 그 양반은 롱숏 전략을 얘기합니다. 즉 롱숏 전략이란 뭐냐면, 주식 현물을 이렇게 사면은 이거는 사실은 주식 가격이 올라가는데 베팅한 거예요. 그런데 버블이 터지거나 위기가 닥치면 주식 가격이 폭락하잖아. 그렇죠. 그 폭락했을 적에 대비를 같이 동시에 준비하는 거예요. 현물에다 한 70%의 비중으로 주식을 샀으면 그거를 선물 시장에서는 숏에다가 한 30% 정도를 걸어두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식이 올라가면 여기서 이득을 보는 거고, 이게 폭락하면은 숏에 걸어놨던 것이 그 손해를 만회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롱숏 전략을 걷기도 하고, 요새 와서는 현물과 선물을 가지고 롱숏을 하는데, 원래 이 사람이 얘기했던 거는 처음에는 어떤 걸 얘기했냐면, 예를 들어서 앞으로 우리 한국의 반도체가 굉장히 좋을 거라고 나는 판단한다. 그러면 삼성전자 주식을 한 70% 정도의 비중으로 올라가는 데다 베팅을 해. 그다음에 그 동종업계 2인 주식은 한 30%를 이거는 숏에다 베팅을 하는 거예요. 즉 이거는 가격이 떨어진다는 데 베팅을 해. 그래서 롱숏 전략을 가져가기도 해요. 이렇게 가져가는 게 하나 있고, 지금과 같이 유동성 랠리의 성과도 따고 싶고 주식시장이 붕괴했을 적에 위험도 막고 싶을 적에는 이 이론이 사실은 타당해요. 그다음에 레이 달리오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경우에는 고루고루 분산 투자를 해놔라. 그리고 설사 현금을 갖고 있어도, 예를 들어서 우리 원화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내 현금을 원화 일부, 달러화 일부, 뭐 위안화 일부, 그러니까 현금 자체도 이렇게 분산 투자를 해놓는 거예요. 그게 지금과 같은 유동성 랠리와 버블이 같이 염려되는 이러한 상황에서 그들이 권하는 투자 방법입니다. 네, 지금 투자의 방법 다양하게 알려주셨어요. 그러면 저희 또 미래 화폐 제도, 이것도 많은 분들이 관심 가질 텐데 어떤 식으로 변화할까요? 앞으로 미래에는 지금 여러분들이 사용하시고 있는 지폐는 없어질 겁니다. 이제 디지털 화폐 시대가 이제 본격적으로 도래를 합니다. 근데 디지털 화폐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 같이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가 있고, 지금 암호화폐라 불리우는 가상자산이 있고,
그 다음에 이 가상자산과 현재 달러를 연동시키는 스테이블 코인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 개가 앞으로의 화폐 시장을 움직이는 그 새 중심축이 될 겁니다. 오, 확실히 시대가 변하니까 투자도 화폐도 다 변화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오늘은 코로나19 시대에 대해서 변화해야 할 투자의 방향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봤고요. 저희 지금 또 교수님이 살짝 말씀해 주신 것처럼 다양한 화폐 이야기도 한번 다음 시간에 또 해보겠습니다. 재미있고 유익한 경제 이야기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함께 또 뵙겠습니다. 같이 인사해 주시죠. 네. 안녕. 안녕.